네, 안녕하십니까. 윤용 교수님께서 아까 전라도 놈들은 난동을 부리니 당장 떠나라라고 했거든요. 그저 갈 뻔했습니다. 제가 전라도거든요. 네, 또 전라도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봐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동을 부리는데 그 난동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난동이냐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난동이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단체를 이끌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그런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긍정의 힘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오히려 비어 있어야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앞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버겁더라도 앞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아마 긍정의 힘을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세월호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시설물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국적으로 세월호 시설물은 건축물이죠. 세월호 시설물은 약 15개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광화문에 있었던 세월호 천막인데 지금은 이쪽으로 옮겼죠? 바로 옆으로 옮겼죠? 혹시 모르세요? 지금 서울시청 시의회 정문 앞에 바로 세월호 기업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것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저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 단체가 주장하는 말 바로에 의하면 저 세월호 기업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문화재인 것입니다. 저것은 광화문에 있었죠. 작년 7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공사가 다 재개되면 다시 옮기기로 이미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했는데 사망했죠. 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팽목항, 진도 팽목항에 있는 거기도 세월호 생명기업관입니다. 오리오리합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목포 신항에 가면은 무려 2,600억을 들여서 인양한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정박시켜서 그 정박시킨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 또한 생명기업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비용입니다. 또 세 번째,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4.3공원 바로 근처에 4.16 생명기업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가면 안산에는 무려 9개의 건축물이 있어요. 세월호 건축물이 9개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4명에 대한 세월호에 희생된 304명에 대한 그 시설물이 무려 지금까지 국민 세금 1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1288억 원의 국민 성금을
받아서 대한민국 전 지역을 서로 왕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5.18 광주 망울동 내역을 잘 아실 겁니다. 1980년대에 이미 40년 지났죠. 5.18 광주 망울동 내역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차지하고 5.18 광주 망울동 내역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주사파의 왕국이자 주사파의 성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40년 동안 그 5.18 광주 망울동 내역이 지난 60년, 70년간 대한민국을 안내했던 부정간첩, 직파간첩들을 비롯한 수많은 주사파 세력들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매년 5월 18일만 되면 거기서 기우제 지내듯 충성을 맹세하고 전국에 모여있는 수많은 주사파 세력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가지고 그 동력을 삼아서 새로운 1년을 재창출하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지금까지 주사파 정권이 아니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침투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것을 진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서울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혹시 여러분들 MC, SK, YN 서울을 아십니까? MC, SK, YN 서울 M 밀양송전탑 반대 C 충도 송전탑 반대 S 쌍용자동차 사태 MC, SK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Y 용산 사태 N 서울 그리고 서울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좌파의 성지 좌파의 동력으로 굳혀지면서 끊임없이 주사파 세력들의 동력을 모았던 MC, SK, Y M 서울 그 중심에 서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은 불과 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MC, SK, Y는 벌써 10년, 20년 지난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서울가 중심이 되느냐? MC, SK, Y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종북 좌파 세력들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그 곳곳에 집회를 했을 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라면 한 사발에 소주잔 기울이면서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한 잔 마시고 그 풀풀이 흩어지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자마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요? 쩐이 생기면 쩐. 지금까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MC, SK, Y에 세월호를 딱 갖다 붙이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국민 세금. 그래서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더 강력한 동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세월호가 있었냐고요? 304명밖에 되지 않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원고 희생자 25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중심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월호라는 상징적인 것을 올려놓은 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고 바로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 종교주들, 민변이 싱크탱크로서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종교주를 동원해서 세월호를 분부를 때우고 주사파 세력들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발목을 탁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곳에 갔고 마침내는 박근혜를 좌초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를 파악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한 5년 동안 국민 세금을 사용한 금액이 1조 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 협의 회장인 정명선 위원장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예요. 자랑스럽게 이제 세월호 우리 때문에 1조 원의 국민 세금이 뿌려집니다. 국민들이여 박수 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건 1차에 불과합니다. 2차, 3차 1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정말 유명한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그린 게 뭡니까? 눈이지 않습니까? 눈과 여의지죠. 그 세월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5.18 광주 마을동 묘역과 같은 세월호의 성지입니다. 그 세월호 성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안산에 가시면 안산시 한가운데에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성지가 이미 터를 잡았고 모든 조감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만 낙골당을 포함한 세월호 추모관을 짓는 것만 정확하게 500여 억원, 그리고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한 1000여 억원,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4km 안에 무려 8개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과 모든 상징적인 것을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수천억 원. 그 중에 세월호 낙골당이 들어설 그 4.16 생명안전공원, 거기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무려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 면적의 3배가 넘는 7,000평입니다. 바로 시청에서 700m, 안산시청에서 700m밖에 떨어지지 있지 않는 이 세월호 성지, 화랑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성지, 거기에 땅값은 주변 시세는 평당 2천만원, 3천만원이에요. 그 땅값을 공짜 세월호 낙골당 4.16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른 데 모든 전국에 있는 봉안당, 납골당, 무슨 공원묘지, 사람이 나도 죽으면 금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납골당을
4.16 생명안전공원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거기는 오로지 그 7,000평에는 오로지 250명만을 위한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 단원고 희생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5.18 광주 망월동 묘역에 지금 약 한 4,000 이상이 모여있죠. 실제로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은 1,000명도 안 됩니다. 한데 그 망월동 묘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사파 세력의 성지라고. 매년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동력으로 또다시 1년을 맞이하는,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가겠죠. 하지만 수도권에서 전철만 타면 1시간 이내의 거리, 멀어야 1시간 거리, 안산 고잔역, 초지역, 고잔역과 초지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세월호의 성지, 그 세월호의 성지가 앞으로 광주 망월동 묘역이 지난 40년 동안 주사파를 정신적 맹주로서 자리 잡았듯이 이제 세월호 성지는 앞으로 주사파들의 영원한 빨대 공장이자 정신적 무장 합숙소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주 망월동 묘역은 국립을 하고 있지만 세월호 성지는 국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가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 이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연간 수십억 원이 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세월호 성지인 세월호 낙골당은 연간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먹는 예산 세금 돈잔치로 아마 날선 줄 모를 겁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 거기에 전국적으로 있는 15개 이상의 각종 세월호 시설물은 이미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수백 개의 좌파, 종북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빨대를 꽂아놨습니다. 평생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빨대가 수백 개 이상을 꽂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세월호를 왕족처럼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치밀한 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그 세월호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저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정광훈 쪽에서 저를 뭐라고 하냐면요, 좌파는 좌파. 제가 이제 호남이니까 저도 전라도니까 저를 좌파라고 배신자라고 다시는 뭐라고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좌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호남에서 자랐고 호남에서 학교를 나왔고 호남 출신이지만은 저는 자랑스럽게 당시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내 고향은 자유대한민국이지 호남이 아니고 영남이 아니고 강원도가 아니고 충청도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붙들기 위해 저는 수십 년 전에도 투쟁을 했고, 15년 전에 투쟁을 했고, 몇 년 전에 투쟁을 해서 감옥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세력들은 바로 세월호입니다. 왜냐? MCSKY 그리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단 한 번도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자기 돈 걷어가지고 합니다. 우리처럼. 국민 세금 받았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만큼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뭘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 세월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꽃감 빼먹듯이 나금나금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세월호 성지로 인해서 세월호 낙골당, 안산에 있는 세월호 낙골당이 이제는 종북 주사파의 성지가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50년, 100년 동안 지배할 만번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는데 우리 애국 동지님들, 고향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했죠. 16강. 네, 그때 새벽 4시 대한민국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외치세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열공. 해가 가리니까 역시 좀 쌀쌀하네요. 온도는 7도라고 그러는데 역시 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브라질이랑 축구도 봤었고 어제는 민노총이 껍적껍적거리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은 나머지 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딱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하나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다시 한번 목도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한전 담당 과장을 하면서 한전의 역할이라든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은 안 올리면서 원자력은 폐지시켰고 그 후에 원자력을 갖다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발전량을 줄였고 가장 싼 발전량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발전 못하게 했고 그 대신에 유연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량을 줄였고 제일 많이 돌린 것이 LNG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LNG가 발전 원가로 따지면 제일로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로 싼 원자력 발전도 줄여, 그 다음으로 싼 석탄 발전도 줄여, 그 다음에 제일로 비싼 LNG 발전도 많이 돌려. 그러는 와중에 국제 유연탄 값, LNG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한전의 적자가 제일 처음에 2조, 3조, 5조 하더니 물경 금년에는 17조가 된다고 합니다. 다 합하면 3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한전은요,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47%는 주주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적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만 되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가격을 한 푼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회사채를 발행했었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 전체 우리나라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한전이라는 공기관이 지주국 자금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으로 가서는 돈이 안 들어가가지고 자금 경색이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채를 발행하자, 한전의 국채를 발행한다를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주기로 하고 여야 간에 다 합의를 봤어요. 국회 산업자원 통상자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바로 어제죠. 지난주 목요일날이다. 어제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통과시키는데 양희원영이는 그 못된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위원이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놓고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있던 놈들이 다 또 반대를 던졌어요. 거기에는 제일로 못한 놈들이 국민의힘 당입니다. 국민의힘이 물경 자기들 말로는 115명이나 국회의원이 그러죠. 근데 그날 참석한 인원이 57명 참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제일 먼저 난리가 어디 났느냐? 뉴욕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하는 나라냐 이게. 한전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사정을 겪겠다는데 그것도 막느냐? 그것도 국회가 정리해주냐?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부랴부랴 재상정한다고 합니다. 재상정.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놈들, 이런 놈들 분명히 단죄해야 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이런 친구들 우리들이 2024년 총선거에서 분명히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하고 단죄를 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기쁜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고 텔레비 보면서 우리가 수출했던 방산물자 K2 전차 10대, K9 전자포,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에 1차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을 하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물경 바르샤바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까지 와가지고 K9, K2 전차포, K9 자주포 24문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고맙다, 대한민국 고맙다 라는 기사를 보고, 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진짜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거가 숫자가 됐구나. 지금 자유세계에서 이러한 K2 전차포, K9 전차포, K2 전차포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겠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돈이 우리보다 비쌉니다. 또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년 4월달에 계약하고 금년 5월달에 계약하고 불과 6개월 만에 1차 후이지만은 폴란드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한국 방산물을 수입했을까요? 소련에 맞잡고 있으면서 소련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가장 값싸고 가장 품질 좋고 가장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물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산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도 가지고 우리가 마음 뿌듯하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저 못된 투사범놈들을 없애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민주
보수 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번 저 시청에 8번 출근 이은택 씨 집회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서 7번 출구입니다. 시청역 7번 출구 바로 프로자 호텔 뒤입니다. 우리 행진이 마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이은택 씨가 주최하는 맞불 집회에 참석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고 춥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맞불 집회하는 이은택 씨를 도와주고 이은택이를 도와주면서 우리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겠죠?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국 건너편에 그 난동 분자들을 우리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겨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해서도 안 되면은 군대를 풀겠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요. 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되면은 가만 놔두고 안 되면은 군대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걸 다 찢어먹고 있습니다. 네, 찢어먹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게 없어요.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이 나라요, 전라도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 나도 공화국이에요. 붙여놓고 얘기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 출신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쪽도 못 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근데 이렇게 김대중 때를 시작으로 해서 전라도에게 이렇게 특권을 막 주고 낙하산 인사 70% 80%를 전라도 사람으로 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제가 절대로 지역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도인데 잘못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으로 MBC의 경우는 전라도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말빨이 안 선대요. 도대체가. KBS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전라도에 치우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개혁해야 됩니다. 전부 다 뜯어고쳐야 돼요. 네. 지금 뭐 공공기관에 어디 기업에 뭐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이거 뜯어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문재인이가 나쁜 짓을 해야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도둑놈이 돼야 힘께나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판을 치죠. 네. 아주 해먹기 좋아요, 이 나라가. 이거를 고치는데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왜냐면 전라도 사람으로 완전히 도배질이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국회에 난동 부리는 거 봐요.
난동 부리는 놈들이 거의 다 전라도 놈들입니다. 네? 군대도 속속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군대도. KBS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높은 사람들은 거의 전라도. 이것도 더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를 이용하고 뭐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난동에 뛰어들어가게 이렇게 유도하고 언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얘네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뜻대로 됐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분은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지니까 안 되는, 안 먹히는 거예요. 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이면은 됩니다! 엄청난 각오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죽어도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의 특징은 그겁니다. 이거는 안 돼!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된다고 바꿀까? 그래서 된다고 바꾼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대단한 분입니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 멸공! 윤석열 승리! 윤석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한 번 마음 먹으면은 절대로 안 바꿔. 그러니까 마음을 먹을 때 정당하게 마음을 먹는 거야. 네? 올바르게. 한 번 올바르게 마음을 딱 먹으면은 안 바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말을 안 들어? 진짜 안 될 거야? 그럼 이제 군대가 나와.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군대 구경하게 되니까. 조금만 더 계세요. 군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먹거리가 좋아요. 이게, 빨갱이들이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이렇게 먹거리가 좋은데, 이거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빨갱이들을 바닥에 쫙 까는 거예요. 예? 먹잇감이 너무 좋으니까. 예. 사우디에서 왕자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야. 일본에 갈까 하다가 안 갔잖아요. 왜냐면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 탱크 있잖아, 탱크를 폴란드에 수출하는데, 폴란드에서 처음에는 독일 거를 살려고 그랬어요, 독일 거. 근데 성능이 한국 게 더 나아. 그리고 한국 탱크가 독일 거의 반값이야, 반값. 예? 미국도 탱크 잘 만들죠? 잘 만드는데 반값이야. 근데 이거를 만드는 시기가 2배가 더 걸려! 독일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탱크 만드는데 시간이 2배나 더 길어요. 그거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다 한 겁니다. 저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일본을 사우디 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인데 일본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일본이 팔칵 뒤집혔습니다. 예? 이렇게 살기 놓은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잇감이 좋습니까? 그 빨갱이들이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업에 바빠요. 빚더미에 쌓여 있어. 뭐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식들 이거 장가 보내야 돼, 시집 보내야 돼, 또 학교 보내야 돼. 돈이 너무 들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지금 텅 빈 겁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5이네 딱. 여기 오신 분들 숫자가 이렇게 적을 수도 없어요. 딱 보면은 한 950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95명밖에 안 됐다니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왜냐하면은 생업에 바쁘니까. 그리고 저놈들이 이거 우리 편이죠? 네? 우리 편 맞습니까? 네, 우리 편이 싹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 같이 박수! 네. 그래요. 우리 편 만세! 네, 윤석열 만세! 우리 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내공!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분이 또 나오셔서 말씀할 것 같은데, 문재인에게 구두 던진 사람 아세요? 구두. 국회에서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졌어요. 구두를.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아주, 열강을 하실 건데,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졌다니까? 자기 신은 구두를 해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문재인 경호원들이 달려와가지고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이분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으셔야 돼요. 네, 곧 아마 1등 부공훈장이나 훈장이 내려질 겁니다. 네, 이제 부국께서 조금 이따 연설을 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일단 우리가 저놈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놈들은 집요합니다. 이놈들의 공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95명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예. 너무, 안심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기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구속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여기 많이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와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와서 자기가 하루 저녁 자는 침대까지도 가지고 온 이런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은 거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 이만큼 한국이 대단한 나라고 세계 5대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 한국을 빨갱이들에게 뺏길 수는 없죠.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대단한 성과를 올리라 보고 우리나라 이제 잘 될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예, 빨갱이들 그냥 요것들 언제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강 백사장에다가 이 빨갱이들 쫙 세워가지고 한 750명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따다닥 장진해가지고 따라라락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락 빨리 죽이는 소리입니다.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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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는 소리예요.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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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하연합 국동재장 강분열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죽지 않습니다. 17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을 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연대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민노총 본진 세력들 120만 명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민노총 세력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또 서울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파업 직전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파업이 중단됐어요. 또 철도노조도 파업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파업을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백기 투항했는데 대한민국 만세! 만세! 거기다가 우리 태국 전사들이 16강에 진출하고 성공했으니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채소를 갖고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고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 농부들의 노고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는 것과 하늘이 도와줘야 우리는 성공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애국 투사들이 노력하고 윤석열 대통령부가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전번에 외국 갔다가 두 분이 비행기 탑을 내려오는데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게 예뻐 보이는지 완전 위에서 눈물이 흘릴 정도였어요. 눈물이 흘릴 정도로. 여러분도 대통령 네 분 좋아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민생경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하도록 민생경제도 잘 돌봐야 되지만 그분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왜 내가 이 대한민국의 2022년에 대통령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5년 동안에 전국 주자파 정권 다음에 왜 나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부름받았는지 그 사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총국 주사파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70년 동안 북한 땅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암이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 70년 동안 북한 땅에 뿌리 내렸던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이되어 온 것이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정치적으로 암에 걸려서 신음을 한 겁니다.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암. 여러분, 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술해야 돼, 수술. 칼로 수술을 하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직후에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고,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던 검사, 한 장관이 법무장관이 된 거는 바로 총북 주사파 암덩어리를 절제하고 제거하고 수술하라는 하늘의 뜻이요 국민의 부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만세! 만세!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도 잘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뿌리채 뽑아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감옥, 문재인 감방.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재명 감옥, 문재인 깜빵. 반드시 계속해서 수술하고 구속하고 수사해서 이재명도 구속시키고 문재인도 구속시켜서 종북 주사파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발본사건에서 대한민국을 구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여러분, 이 민노총이 불법 파업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걸 하다가 결국은 지금 파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지금 이번에 하여간에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원칙을 갖고 배워가고 또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민노총을 잡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 이렇게 민노총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파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발등에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이재명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놈 하나 살리려고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명분도 없는 파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야 뭐 반대한민국이고 이 자들은 근본적으로 과거 학생운동하면서 주사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노조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전위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노총은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었고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개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노총의 정체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를 볼 것 같으면 이 화물연대는 원래 이게 화물주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사의 입장에서 사의 입장입니다.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분류를 공급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새끼들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화물연대라고 만들어가지고 노조처럼 만들어가지고 동원하는데 거기에 어리석게 동원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손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사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민노총 이놈들이 택배기사들이 수가 드러나고 뭐 하니까 또 여러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택배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여름에 그렇게 분탕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노총이야말로 이놈들이 원래 수가 그렇다 치지만은 문제는 이 화물 차주들이나 택배기사들이 이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아니 편할 때는 자기가 사업주가 돼가지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 줬죠. 지원금 그쵸? 그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택배기사들도 받고 화물 그 업주들도 받고. 왜냐? 그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게는 100만원부터 600만원 1000만원까지 자 필요할 때는 또 사회 입장에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받고 또 민노총이 꼬셔가지고 노동자 입장에서 뭐 요구하는데 또 나서가지고 하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안 먹고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성실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들 화물연대나 택배기사들이 그 노동조합에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노총이 아무리 꼬수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는데 좀만 얘기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증진해도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 한눈 구하려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이번에 이 화물연대 파업을 가지고 제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민노총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노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23년 다가오는 하면은 내년에는 선거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암적인 존재들 이 대한민국에 빨아먹는 이 기생충들 민노총 반드시 박살냅시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좀 뭐랄까요 국민 정신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또 정직했습니까. 그때는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내가 얻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저 공짜만 바라고 말입니다. 때를 써가지고 세금 뜯어먹고 말이죠. 이게 다 행태가 뭐냐? 다 민노총, 주사파, 386, 586 이놈들부터 온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신이 그야말로 썩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민노총을 박살내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신,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근면하고 자주하고 협동하는 우리의 정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서 민노총을 반드시 박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한 국민의식, 국민정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올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의 족부들의 난동을 우리가 진압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힘을 얻고 노조에게 강력하게 원칙을 갖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도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이 기생충 같은 존재 반드시 민노총을 박살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국민 정신 운동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강화문에서 전 대한민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로
네, 듣도록 하고요. 또 뒤쪽에 한산 힘차게 소리를 내시고 누구보다도 일극 가치는 한미전면 가파운동 본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미동맹 하면 강화하자로 외쳐주세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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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미동맹 당연히 강화해야 됩니다. 자유진영이 힘을 합쳐서 초공산 세력을 물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 해체하자고 하는 민노총은 도대체 뭡니까? 민노총은 노동자의 공익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반극화 세력, 전북 세력이 맞습니다. 민노총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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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도 병 걸리고 암에 걸리면 암을 없애든지, 그렇게 안 되면은 외과 수술을 받고 잘라내야 되는데, 이 극화의 암 같은 민노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됩니다. 박살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저 학생층들은 이미 썩어서, 머리가 썩어서 정치 여의도 문법을 어떻게 구사할까? 어떻게 해서 사회사역을 제기고 어떻게 해서 내가 출세할까? 그런 못된 생각으로 똘똘문진 그런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으로 이 민노총 반드시 처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임기 중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그 누구든지 힘이 얼마나 셌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애국군민들은 말없이 묵묵히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올라간 거 여러분 아시죠?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노동자의 억센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주준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조지 파탄시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표준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전북 불법 반정부 세력들입니다. 민노총 하면 박살내자라고 외쳐주십시오. 민노총! 민노총! 박살내자! 민노총! 박살내자! 그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의사,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팔러 나왔습니다. 물건 팔러 나왔는데 전부 다 숫자입니다. 하나는 5열, 하나는 300, 하나는 5열인데 내가 이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5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근데 그 5열은 뭐냐? 우리가 사열 종대, 사열 횡대, 여러분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죠? 사열 종대 집합, 사열 종대 횡대 집합, 그럼 외쳐보여 하는데 무엇이 있느냐? 5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영어로 fifth column 제 5열이라는 게 있어.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1, 2, 3, 4열에 5열이라는 이상한 애들이 같이 껴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군들은 이 5열의 애들이 우리 군인가 적군인가 뭔가도 몰라. 근데 그 5열이 가다가 전쟁이 나면 뒤로 살짝 빠져서 우리 군대 뒤통수를 깐다 이거예요. 총을 쏘는 그 5열이 누구냐? 바로 19대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19대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는 정통성이 없는 가짜 정권입니다. 그거에 바로 제 5열입니다. 이 월남이 제 5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5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꼭 오늘 기억하세요. 5열이 간첩인데 저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제로 종북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나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반드시 제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5열 즉 숨어있는 빨갱이들이 힘을 쓰면서 양산에서 여의도의 무슨 민모 당사에서 아직까지 숨쉰 채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5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국 공산당 1000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은 바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순간에 간신히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애국가 때문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멸공